스베타는 2008년 3월 6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위치한 즈베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즈베즈다의 주민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휴대폰 신호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주민들은 차를 몰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고 따라서 비가 내리면 자동차 바퀴가 지늘게 빠져 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스베타는 계부에게 콤바인을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계부와 스베타는 오전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부는 농부였으며 콤바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죠. 오전 10시경 계부와 스베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콤바인이 고장나서 결국 스베타를 집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마을에 내려주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서로를 알고 있었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빠르게 달리는 차도 없어 계부는 스베타를 내려준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계부는 스베타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를 듣고 스베타의 어머니는 딸이 아이들과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도 스베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봤지만 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제 어머니와 계부는 스베타를 샅샅이 찾기 시작했고 주민들에게도 물었지만 스베타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수사관들과 수색견들이 마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우선 계부가 스베타를 내려주었다고 말한 곳에서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스베타의 실종자 포스터도 마을 전체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스베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누군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죠. 스베타의 계부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부는 체포되어 며칠 동안 기소 없이 구금되었고 경찰은 스베타의 어머니와 계부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어머니와 계부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으로 무사히 통과했고 이어 계부와 어머니의 집을 수색했지만 단서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알리바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풀려났을 때 동네에서는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베타의 어머니와 계부가 함께 스베타를 살해했다던가 또한 스베타의 어머니가 매춘부였다는 것이었죠. 무성한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근처 마을들까지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베타를 본 것 같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스베타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장난 전화까지 걸었었죠. 그곳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대부분의 주민들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스베타의 실종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자 결국 경찰은 심령술사에게 조언까지 받았지만 이 또한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근무하는 여러 명의 청년들이 경찰서로 불려갔었고 대부분 2일에서 3일 후 풀려났는데 그들이 풀려났을 때 구타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베타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웃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유리 스투프니코프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스베타의 집 앞에서 어두운 색의 SUV에서 두 남성이 내렸는데 그들이 스베타를 태우고 사라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결국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며칠 동안 구금했고 그 기간 동안 심하게 구타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지 못해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스베타를 찾기 위해 2016년 여름 내내 수색이 이어졌지만 끝내 스베타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베타가 실종된 지 3년 후인 2019년 6월 28세의 키릴이라는 남성이 스베타를 실수로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스베타를 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스베타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어쩔 줄 몰라 결국 스베타를 숲에 유기했다고 자백하였죠. 경찰은 키릴을 데리고
스베타를 유기한 숲으로 향했는데 그때 키릴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3번이나 잘못된 위치를 가리켰었습니다. 사실 키릴은 별 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스베타의 실종에 대해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키릴은 3일 동안 구금되어 자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구타당한 것이었습니다. 키릴의 부모님은 아들의 부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키릴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키릴마저 풀려나게 되었고 경찰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죠. 만행을 이어온 수사관들이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말 스베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이 교체되었고 다행히 교체된 수사관들은 이전 수사관들과 달랐습니다. 새로운 수사관들은 스베타가 마을 어딘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19년 12월 경찰은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결심합니다. 경찰은 스베타가 야생동물이나 들개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죠. 수사관은 이렇게 발표한다면 범인이 스베타가 개에 물린 것으로 경찰에 확신을 주기 위해 어떻게든 동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판단은 적중했고 2020년 1월 25일 이웃 마을인 페르보마이스키에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걷고 있다가 오래된 병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스통 커버와 철문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2016년 6월 20일 한 아이가 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도축장 맞은편 들판이라며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죠. 경찰은 이 메시지를 통해 즉시 문제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1월 26일 이른 새벽까지 6시간 동안 들판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첫 번째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1월 28일까지 16개의 뼈 조각과 이빨을 회수할 수 있었고 법의학자는 그 유해를 통해 6세에서 8세로 추정했습니다. 그곳은 스베타의 집에서 8km 떨어진 곳이었죠. 이후 분석 결과 그 유해는 스베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필로 작성되었고 다행히 DNA가 검출되어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즈베즈다 마을과 주변 마을 남성들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DNA 샘플 채취에 동의했고 이 작업은 무려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죠. 2월 21일 스베타의 이웃이었던 63세의 니콜라이의 DNA 샘플을 채취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신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DNA 샘플을 채취하려 하자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병원문에 남아있던 메시지와 그의 필기체가 매우 유사했었죠. 2월 26일 검사 결과가 나왔고 분필 가루에서 추출한 DNA는 니콜라이와 일치했습니다. 니콜라이는 즉시 체포되었고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스베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니콜라이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오후 자신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스베타가 자신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니콜라이는 스베타를 쫓아냈지만 잠시 후 스베타는 다시 그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니콜라이는 스베타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망치를 집어들어 스베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스베타가 숨을 거두자 니콜라이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스베타를 담요에 감싼 후 트렁크에 실은 다음 이어 그는 매장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니콜라이는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재현했고 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와 분필도 발견되었습니다. 3월 13일까지 경찰은 그 들판을 파헤쳤고 43개의 유해를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두개골에서 타격에 의한 외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니콜라이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곧 자신의 자백을 철회하고 경찰에게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고문당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이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자신을 신문했을 때 위협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숲에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또한 수사관이 자신의 아내를 30명의 남자 수감자들과 함께 감방에 가두겠다며 위협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니콜라이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2018년 1월 2일 니콜라이는 자신의 동생이 작성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메모에 스베타의 시신을 숨겨둔 위치가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었죠. 그는 동생의 명예를 위해 숨겨왔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베타 가족이 겪고 있는 시련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해 결국 그 병원문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동생의 메모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메모를 어디서 찾았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인 여성과 함께 볼일을 보고 마을에 도착했었는데 이미 그때 경찰이 스베타를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니콜라이는 당시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아내는 니콜라이가 어떠한 진단도 받지 않았고 단지 술을 많이 마셨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니콜라이의 첫 자백을 배심원들에게 낭독했을 때 니콜라이는 끊임없이 검사의 말을 가로막고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스베타의 어머니와 계부를 법정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울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1시간 30분의 심의 끝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니콜라이의 주장을 믿었고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스베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고문받았기 때문에 니콜라이 역시 고문받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했고 2021년 3월 16일 니콜라이는 재심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이번에 배심원단 대부분은 니콜라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결국 니콜라이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니콜라이가 유가족에게 100만 루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